리언이가 녹화 안 하면 리언한테 아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녹화를 리언이가 원래 이 시간이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건 선생님이 지난주에 화요일 날 강복이랑 문영이랑 시간 좀 바꿔도 혹시 가능할까 해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될걸요? 이렇게 시간이 바뀐 거거든. 그리고 아까 리언이한테 혼났어요. 일단 어, 안 때리더라고 그래도 나이 먹어서 다행이야. 뭐지? 어? 야, 너네 다음 시간에 바로 책 찍어갖고 와야 되나? 나? 아닌가? 아니, 다음 시간에 내가 책 찍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아니구나. 일곱 개가 남았으니까. 아, 그러네? 오늘, 그러네? 일곱 개가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새 책이 있어야 되네? 오이씨. 아, 맨날 책만 찍고 있어. 월화수목금 열받아 죽겠네, 씨. 아, 진짜 이게 다 진짜 내신 수업 땡겨서 한 것 때문이잖아. 원래 지금쯤 모의고사를 빨리 시작한 학교가 들어가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벌써 모의고사를 2주째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평소보다 내가 교재를 만드는 스케줄이 한 빠르면 아무리 적어도 일주일 많으면 2주일이 촉박해져서 교재를 인쇄소에 보내고 받을 시간이 없어. 거기 보내면 일주일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월요일에 보내야 월요일 날 오고 화요일 보내면 거의 빨리 와야 월요일, 화요일에 오는데 뭐 내일 쓰고 모레 쓰고 막 3일 뒤에 써야 되니까 뭘 인쇄소에 못 보내니까 다 내가 노가다로 찍고 앉아 있잖아 맨날. 씨. 열받아 죽겠네. 아우 씨. 내일 하루는 쉬나 했는데 또 내일도 씨 광신고하고 어디하고 저게 책 찍어야 되고 모레는 또 너네 거 찍어야 되고 아 심지어 아니야. 잠깐 그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인쇄소에 보내도 돼. 아 근데 너네는 어차피 지금 저기 세 명이라서 짝수제 보내야 돼서 네 권을 보내야 되면 이미 한 권 책값은 내가 이미 안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또 억울하다고. 그러니까 한 9명일 때 9명 중에 한 권 정도 손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뭐 이렇게 어쩌다가 보면 누군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3분의 1이 안 나가는 건 좀 아깝단 말이지. 어쩔 수 없어. 내가 찍어야 돼. 아씨, 아니야, 보낼까? 아, 그리고 인쇄 보낼 때 보스가 너무 작으면 안 찍어줘. 10분은 넘어야 돼. 아, 너네하고 어디하고 두 개를 섞어야 되는데, 영락 거를 보낼까? 영락은 9명이니까 걔네랑 섞으면 바로 10부가 넘어가긴 해. 괜찮은데? 영락을 진도를 영락이 수토니까 내일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고 토요일 날 살짝 뭉개면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봅시다. 이현이 짜증내고 있을 거야. 이 영상 보면서 이제 이 새끼 수업 언제 하냐 이래. 자, 봅시다. 3번. 1번. Beethoven's drive to create something novel. 이 사람의 drive는 보통 원동력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동력 해도 괜찮고요. 동력, 동기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얘랑 비스무리한 표현은요. 좀 옆에서 또 써야지. driving force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driving force 아니면 motive 해도 괜찮고요. 동기, motive는 뭐 동기지만 동기나 뭐 원동력이나 그놈이고 그리고 momentum이라는 말도 얘가 혹시 물리를 하시면 물리 시간에 배울걸요? 아 그렇군요. 네. 걔는 뭐 가속도란 말도 되고 추진력이란 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추진력이라는 의미는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힘. 그 다음에 얘는 thrust,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뭐 추력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추진력. 이런 애들이 다 비스무리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베토벤의 원동력이에요. 초부정사하는 원동력. something novel에서 여기 novel은 익숙하시죠? 이제 new하고 같은 말. 그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베토벤의 원동력은 is a reflection of his state of curiosity. reflection은 반영이죠. 반영, 반사. 여기선 투영이라고 좀 해볼까요? 반영이 낫겠다. 그럼 그의 state of curiosity는 state는 상태니까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이었다가 되겠네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것에 동력이 되는 것, 본인의 호기심 어린 상태, 뭔가를 궁금해하는 상태였다. 그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호기심에서부터 비롯한다.
2번 Our brains experience a sense of reward. 우리의 뇌는 경험합니다. sense는 감 혹은 감각이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무난해요. 이런 거 해석할 때. 그럼 sense of reward는 보상이죠. 그럼 sense of reward는 보상감이 되겠네요. 우리의 뇌는 보상감을 경험하게 돼요. 웬절하면요. 어떻게 자를까요? 그냥 끊읍시다. When we create something new,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죠. 띵자 붙은 말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는 거고 이렇게 In the process of exploring something uncertain, 이 과정 속에서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언제 만들어내냐면 과정 속에서 그리고 exploring 탐구해요. 마찬가지로 something uncertain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미죠. 그럼 확실하지 않은 것, 좀 불확정적인 것, 아직 잘 모르는 미지의 것들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거 뭔가를 딱 만들어내면 그때 우리의 뇌는 보상감을 느낀대요. 그리고 such as a musical phrase that we've never played or heard before. 그리고 아까 앞서 새로운 걸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이 새로운 걸 탐구하는 요 과정에 대한 사례가 돼요. 여기 such as는 뭐 굳이 이해하기 쉽게 이을 거면 이렇게 이어도 괜찮아요. 탐구의 과정, 탐구의 절차 속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musical phrase, 음악적인 phrase는 어구 이런 말이죠. 근데 얘 구절이라고도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악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음악의 어떤 구절. 그래서 음악의 특정한 구절을 과 같은 거예요. 대절하는 We've never heard, played.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연주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 우리가 뭔가 잘 모르는 것을 탐구할 때 새로운 걸 딱 만들어내면 우리의 뇌에서는 보상감을 느끼더라. When our curiosity leads to something novel, 이렇게 될 때네요. 우리의 호기심이 이끌게 될 때 뭔가 새로운 걸 이끌어내게 되면 the resulting reward, resulting은 살짝 주의합시다. 왜냐하면 마치 tired의 현재 분사형인 tiring처럼 이 result라는 동사는 우리가 주로 ed 형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resulting은 결과적인이에요. 결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능동을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낸다면 resulted가 오답으로 나오겠죠. 근데 result는 어차피 자동사라서 항상 능동으로만 씁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뒤따라오는 보상은 bring us, 우리에게 bring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이것을 가져온다예요. sense of pleasure. 그럼 sense 아까 감각이나 감이라고 했죠. pleasure는 기쁨. 뭐 조금 의역하면 행복이 되겠네요. 기쁨감은 이상하니까 행복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게 돼. 우리의 호기심에서 유발된 새로운 창작이 발생하면 그 보상감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a number of investigators, number of는 다수의죠. 그래서 좀 유치하지만 이 자리에 더 들어가면 안 된다죠. The number of는 뭐예요? 뭐뭐의 숫자, 개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그럼 다수의 investigate는 조사하다, 연구하다, 수사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investigators는 researchers랑 같은 말이에요. 많은 연구자들이 have modeled, 모델화했다예요. 모델은 우리말로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모형으로 만들었대요. 아니면 그냥 애초에 우리 뭐 모델링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 과학적인 뭐 이론을 모델로 만든다 하면 그럼 모델로 만들었대요. 목적어예요. 이것을 어떻게 의문사 호기심이 주어 동사네요. 간접 의문문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끼치는지예요. 어디에 musical composition 음악적 작곡이죠. 뭐 굳이 뮤지컬 안 붙어도 composition은 그 자체로 작곡이 되죠. 아니면 구성. 그럼 호기심이 어떻게 음악
작곡을 하는데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한 모델을 이론 정립화했다라는 거네요. In the case of Beethoven, 이 형님의 경우에, 뭐 케이스는 사례나 경우니까 베토벤의 사례에서 computer modeling focused on 컴퓨터 모델링은 집중했어요. The 32 piano sonatas 조금 끊어봅시다. 소나타에서 32개의 뭐 피아노 소나타가 뭔지 몰라요. 소나타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곡의 형태 아닙니까? 뭐 나도 몰라요. 뭐 듀엣, 트리오, 뭐 소나타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잘 모릅니다. 협주곡? 특히 저기 원래도 교양 같은 건 없지만 음악과 미술 정말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 같은 게 나오는데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 뭐죠? 절규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 어? 이러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어? 이 누가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오, 씨, 너무 똑똑한데? 이런 것도 몰라요, 전 심지어. 예. 그다음 뭐 초현실주의 막 이렇게 말 막 빨래처럼 말이랑 시계가 널브러져 있고 막 그거 오씨, 오, 이거 유식하다. 아, 저 그런 거 없어요. 모릅니다. 그리고 약간 좀, 뭐랄까, 좀, 뇌에서 거부하는 느낌 좀 들어요, 이게. 심지어, 저 어릴 때 피아노를 8년을 쳤거든요? 6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인가? 쳤어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그래서 존나 많이 쳤거든요? 꽤 잘 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칠 수 있는 노래는 없어요. 그것도 못 칩니다. 그런 것도 못 쳐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거밖에 못 쳐요. 그러니까 정말 싫어했나 봐요, 진짜. 그래서 이제 거부합니다. 이런 거 몰라요. 그러면 32 피아노 소나타는요. 뭐 이런 거 읽을 줄은 알아요. 피아노 소나타에 32개의 피아노 소나타가 되겠네요. 그리고 written 쓰여진 PP죠. 쓰인 소나타입니다. after 이후에네요. age 13 뭐야 이 새끼? 13살에 작곡을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피아노 쌤한테 욕 처먹으면서 이렇게 치다가 혹시 쳐봤어요? 그거 해봤어요? 선생님들 귀신같이 알지 않아요? 한 5명이 동시에 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악보가 이렇게 있잖아요? 줄? 2줄 막 이렇게 오선지가 이렇게 있잖아. 내가 여기를 치다가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치다가 스리슬쩍 이렇게 넘어가 보거든요? 그럼 귀신같이 이래! 이러고 뭐 씨발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튼 제가 아무튼 그렇게 혼나고 있을 때 이분은 작곡을 하셨네요. 역시 위인이에요. 그럼 13세 이후에 작곡을 한 곡이 개수가 32개인가 봐요. 피아노 뭐 소나타. 그럼 13세 이후에 이분이 작곡한 32개의 곡에 초점을 맞췄어요. 이 컴퓨터 모델링, 컴퓨터 모형이요. 그리고 여기가 동사인데요? 얘가 동사네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이걸 ED로 바꿀까요? PP예요. 이렇게. 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PP. 그러면 13세 이후에 집중한 이 컴퓨터 모델링이 13세 이후 곡들에 집중한 모델링이 대절을 발견해냈습니다. The musical patterns found in all of Beethoven's music. 여기가 대절의 주어. 그 다음에 여기가 대절의 동사예요. 이번에는 같은 짓을 2번 하면 안 되죠. 발견된이에요. 베토벤의 모든 음악에서 발견된 음악적 패턴은 이네요. 감소했대요. In later sonatas. later는 후반부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후반부는 이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뭐 굳이 첨언을 달자면 이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를 말하는 거겠지. 나이를 먹어서 작곡한 그 소나타들에서 모든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은 감소했어요. while 대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대절 길어요. novel patterns 두 번째 절의 주어 새로운 패턴들입니다. 삽입절이네요. including patterns that were unique to a particular sonata. 이러한 패턴들을 포함해서예요. 그럼 대절하는 패턴 that were unique. unique는 고유한이죠. 유일한 거예요. 하나뿐인 거야. to
그래서 얘는 보통 unique to 하면 어디에 고유한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우리가 일상용어로 바꾸면 어디에만 있는 이에요. 특정한 소나타 작품에만 있는 아주 특징적인 고유한 하나뿐인 그런 패턴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은 지금 우리가 자주 보는 모습이에요. 콤마가 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while절이고 요까지가 여기 reveal의 목적어절 대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정리를 해볼게요. 좀 길죠? 이제 베토벤의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아까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그 호기심과 작곡 사이의 영향력을 어떤 이론적인 컴퓨터 모델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베토벤의 경우를 그 모델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모델링이 베토벤이 13세 이후로 작곡한 여러 가지 곡들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보니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작곡한 곡들에는 모든 음악에서 발견되는 패턴, 즉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공통적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왜 작곡가들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김아무개 씨라는 작곡가가 있으면 이분이 만든 히트송들을 보면 되게 비스무리해요, 곡들이. 그래서 보통 작곡가들은 자가복제한다 그러잖아요. 남이 그렇게 곡을 쓴 표절인데 내가 쓴 곡이니까 코드 진행 같은 게 거의 같대요. 그러니까 이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의 모든 음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들은 나중에는 감소했대요. 반면에 여기에서만 보이는 아주 특정한 새로운 패턴들은 더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를 먹어가심에 따라서 새로운 곡의 패턴이나 코드의 진행 같은 걸 자꾸 개발하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Beethoven's music became less predictable. 이분의 음악이 되었습니다. predictable, 예측 가능한이죠. 그럼 덜 예측 가능하게 된 거네요. over time은 보통 시간이 흐르면서 라고 해석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니면 흐름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건 새로운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As his curiosity drove the exploration of new musical ideas. 여기에서 as는 뭐뭐 함에 따라 라고 해석해 봅시다. 그의 호기심이 drove, 몰고 가다, 이끌다 라는 뜻이거든요. drive 생각하시면 돼요. drove, drive를 쓸 거 그랬나? 몰고 가다, 이끌다. 이게 drive니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유발하다. 그럼 그의 호기심이 유발합니다. exploration, 탐구를 유발해요. new musical ideas, 새로운 음악적 아이디어에 대한 탐구를 유발함에 따라, 이끌어냄에 따라 이분의 음악이 예측 불가능해졌어. 다시 말해 새로워졌어요. Curiosity is a powerful driver of human creativity. 호기심이란 창의성의 강력한 드라이버.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까 보셨던 드라이브랑 원동력이다, 원천이다. 근데 이분 논리 구조가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자기의 주장에 지금 주장이 두 번 반복되거든요. 이게 주제죠. 호기심이 인간 창의성의 강력한 원동력이다라고 했죠. 근데 왜 그런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봐봐. 호기심은 아주 인간 창의력의 강력한 원천이다. 똑같은 말했죠? 그러니까 베토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는 건 호기심의 반영이다. 우리의 뇌는 보상감을 느껴요. 새로운 걸 만들 때. 이건 딱히 호기심하고 연결이 없어요, 지금. 그죠? 새로운 걸 만들 보상감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를 듣다가 새로운 걸 딱 만들어내면 보상감을 느껴. 그 새로운 걸 만들었으니까 뭔가 해냈다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호기심이 튀어나와요, 근거 없이. 호기심이 새로운 걸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호기심은 왜 들어왔죠, 갑자기?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수의 학자들이 모델링을 해봤어. 베토벤의 경우에. 그럼 베토벤은 지금 결과는 뭐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분이 나이에 따라 새로운 곡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거든?
이 연구 결과에 그 어디에도 호기심이 작용했단 말은 없는데 자기 혼자 이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호기심 때문에 이분은 새로운 곡을 쓰게 되었던 거예요. 호기심은 어디 있죠? 결론 다시 한번 나와요. 호기심은 창의력의 원동력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야, 이 어디에서 호기심에 대한 호기심이 그 원동력이라는 근거를 뽑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낚이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 항상 이게 비판적인 이성을 가지고 남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러는 거잖아. 너는 공부를 진짜 왜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 아빠를 봐.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알겠어? 응? 갑자기 아빠 면허 왔죠?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지. 아빠 봐. 아빠는 공부를 안 했는데 부자야. 아빠를 봐.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음. 보면요, 진짜로 우리 영어 지문에서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는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걸 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 학습 조류가 되는 모의고사를 쓰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네. 봅시다. 35번, 34, 36은 날아가는 거 맞죠? 35번. We are the only species that seasons its food. 우리는 the only 유일한이죠. 유일한 종입니다. 그럼 species의 단수형은 뭘까요? species요? 그냥 단복수가 동일해요. fish 같은 애예요. fish랑 sheep 같은 애예요. 얘는 지금 여기가 단수예요. the only잖아. 유일한.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단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유일한 종이에요. 여기서 시즌은 그 시즈닝 하는 거죠? 아이고 시증이 됐네. 시즈닝 아니고 시즈닝 하다. 시즈닝은 보통 우리말로 양념이라고 하죠. 어. 그럼 양념하는 종이에요. 음식에다가. 뭐 그렇긴 하지 않아요? 근데 원숭이들도 양념 비스무리하게 뭘 같이 먹는데요. 이게 바나나만 먹다가 좀 심심하면 나뭇잎 같은 거 씹어 먹고, 뭐 말하자면 나뭇잎인지 모르겠어요. 원숭이도 그렇대요. 영장류만 하는 짓인가 봐요. 어. 그래서 봐봐, 그 옛날에 푸바오 봐요. 하루 종일 그 잎만 뜯어먹고 앉아있잖아요. 이렇게 대나무만. 아무튼 간에. 그럼 양념을 치는 유일한 종이에요. Deliberately altering it with the highly flavored plant parts. Deliberately는 얘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예요. 그리고 얘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이 지문에서는 아니에요. 신중하게 아니면 세심하게. 요쪽 의미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같은 단어로 바꾸면 purpose에다가 fully 붙이면 돼요. purposefully 아니면 intention에다가 ally 붙이면 되고 intentionally 그리고 뭐 purposely는 포개면 for purpose라고도 써요. intention은 보통 with the intention이라고 쓰는데 뺄게요. 그럼 갈까요? 그럼 의도적으로 후사입니다. altering 문장 구조를 보면 주어 동사 뒤에 콤마 있어요. 주어 동사 콤마 다음에 ing면 요 ing 분사 구문이에요 라고 꽤 많이 얘기했죠 우리. 그럼 뭐뭐 하면서라고 하든지 주어 동사 뒤에 있으면 그리고 뭐뭐 하다. 그래서 해석을 좀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리고였어요. 그럼 그리고를 이어볼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alter, 바꾸다, 변경하다죠. shift 같은 의미 change나 변경합니다. 그것을 with the highly flavored, flavor는 풍미나 맛 그렇게 그리고 flavored 하면 맛이 있는이에요. 그럼 줄을 스리슬쩍 이어보면 풍미나 맛이 있는 혹은 뭐 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highly flavored니까 풍미가 아주 많이 나는 이네. 풍미나 향이 강한 plant parts 풀떼기죠. 뭐 안 먹어요. We call herbs and spices. 우리가 부릅니다 고요. 얘는 살짝 조심. 근데 낼 게 없나? 문제 낼 만한 파트가 없긴 하네요. 그런가? 없나? 아닌가? 뭐 아무튼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애들은 일단 주의해 주세요. 얘는
그 오형식 동사는요. 이렇게 갑시다. 음, 아, 문제를 어떻게 내면 되죠? 여기다가 에이씨 됐어요. 일단 봐봐요. 이제 그 완전 불완전 같은 문제를 낼 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것이 뭐 한다, 뭐 할까요? 아무 말이나 할게요.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죽어간다. 괜찮나요?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저기 있다. 이 말도 이상하잖아.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의자라고 부르는 것이 저기 있다. 이것도 이상한데? 우리가, 아무 말이나 쓸게요. What we call friends are there. 그냥 저렇게 갈게요.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들이 저기 있어. 그럼 봐봐요. What we call, that we call 중에 이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일단 보통 what that 구별 문제면 what은 관계대명사니까 뒤가 불완전, that은 접속사니까 뒤가 완전 이거든요. 대충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그럼 얘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에요? 완전처럼 생겼죠? 불완전이에요? 이거 what이에요?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예요, 보어. 그래서 요 구조는 함정을 타기 되게 좋거든요.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call은 오형식 동사로 call A, B 하면 A를 B라 부르다예요. 그래서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해요. 보어는 목적격 보어는 뭐뭐라 혹은 라고 뭐뭐루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보어예요. 그러니까 친구라 부른다. 그럼 친구는 보어인 이게 되게 함정파기가 좋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구조를 가진 다른 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name도 똑같아요. name A, B, name my son, 멍청이. 그럼 내 아들을 멍청이라고 이름 짓다야. 그럼 걔는 유멍청이 되는 거죠. 그건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아니면 elect, 선출하다, 내 친구를 회장으로 뽑다. elect my friend as elect my friend president. 이렇게요. 이런 구조를 가진 동사들이 함정파기가 되게 좋아요. 대표적인 애들 딱 둘이 call하고 name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what that 구별 문제를 내기가 좋은데 여기는 어차피 대시라서 그래서 문제가 낼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냥 생각나게 말씀드렸고 얘는 허브죠. 근데 그거 아세요? 허브라는 발음의 콩글리시 있고 영어권 화자들은 herb라고 불러요. H가 묵음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허브가 아니라 herb예요. herb.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허브 그러잖아요. 허브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스타 복수 이런 데 가가지고 one herb tea please 이러면 what tea 이렇게 발음이 나오는 거죠. 뭐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herb예요. 우리가 허브 우린 뭐라고 그러죠? 허브를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약초? 약초? 허브? 아니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음식에 살포지 않잖아요. 그죠? 음식에 찻잎을 뿌리진 않잖아. 그래. 파슬리 이런 걸 보통 허브라고 하는데, 그럼 뭐라고 하세요? 고수? 고수? 고수는 영어 단어 따로 있어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 허브 뭐라고 해야 돼요? 안 써 있네요? 씨, 그냥 허브야? 성의 없네, 진짜. 좀, 이렇게, 가끔은 좀 도움을 얻으려고 솔직히 내려가봤자 그 도움을 잘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허브와 스파이스는 향신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식물 부분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여기 분사구문이죠. 양념을 한다. 변화시킨다. 여기 이시 가리키고 있는 것 food겠죠. 그래서 인간만이 양념을 치는 유일한 동이래요. It's quite possible that 누가 봐도 얘는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죠. 대절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요. Our taste for spices has an evolutionary root. 우리의 여기서의 taste는 취향이나 선호죠. 우리의
spices,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취향은 가지고 있을 거래요. evolutionary, 진화적인 root, 근원이나 뿌리를 갖고 있을 거다. Many spices have antibacterial properties. 많은 향신료들은 가져요. anti는 반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박테리얼은 박테리아의예요. 그래서 박테리아의 형용사형. 그거 아세요? 박테리아는 단수개요, 복수개요? 오, 어떻게 그렇죠? 단수는 뭘까요? 오, 맞아요. 맞아요. 박테리움이 단수고요. 박테리아는 복수예요. 근데 어차피 봐봐, 생각해봐. 박테리아가 한 마리만 살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우리말, 한국말이 좀 얼미리 말하면 틀린 거예요. 박테리움이란 형태를 볼 일이 거의 없는 거야. 걔네들은 무조건 다글다글 하잖아요. 막 몇억 마리씩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항상 복수인 거예요. 박테리아인 거예요. 그럼 항박테리아, 박테리아를 죽이는 property는 여기서 특성이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characteristic이나 property가 여기 있네요. 그럼 뭘 써야 되죠? features,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attribute나 attribute trait라고 합시다. 음. 그러면 많은 향신료들은 박테리아를 항박테리아적인 성향,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in fact 사실 common seasonings 흔한 시즈닝 양념이죠. 근데 저기 마늘도 양념인가요? 얘네들은 그렇군요. 우리는 마늘을 조미료로 쓰지만 보통 국 끓일 때 얘네들은 양념을 보통 스테이크 위에 얹어서 뿌려서 먹으니까 마늘이나 양파나 오레가노. 근데 오레가노가 뭐예요? 몰라요. 그 요리 프로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던데. 막 맨날 그 음식하는 애들 오레가노 막 이러면서.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아무튼 뭔지 모르겠어요. 뭐 향신료인가 보지. 와 같은 이런 흔한 양념들은 주어 inhabit 뭐죠? 어디서 많이 본 단어지. 그건 inhabit 똑같다. 오 마침 말 나온 김에 가위표로 적어 놓읍시다. inhabi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는 서식하다. inhibit은 이거 근데 생긴 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stop A from B에서 많이 보던 애예요. ban이나 prohibit, forbid랑 같은 애예요. 금지하다입니다. 금지하다. 그래서 growth, 뭐 생장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생물이 아니니까. 그럼 almost every bacterium tested 금지합니다. 생장을. 거의 모든 박테리움 마침 나오네요. 요렇게. 요놈.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거죠. 얘는 단수죠. 그리고 테스티드는 PP예요. 지금 혼자 뒤에서 꾸미고 있는 거예요. 실험된 모든 박테리아 거의 대부분에서 생장을 억제했대요. 역시.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래 사나 봐요. 김치찌개 아니면 뭐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국에 마늘이 다 때려 들어가잖아요. 저 마늘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한국 음식에는 진짜로. 그래서 집에 밥을 뭐 해 먹으려고 할 때 마늘이 없으면 개빡칩니다. 그 국물 음식에서 뭔가 딱 존나 허전한 맛이 나요. 아무튼 and the cultures that make the heaviest use of spices 그리고 문화들이네요. 대절 어디 갔니? 동사가 어디 있죠? 그러네요. 저 뒤에 있네요. 대절하는 문화들 그리고 자주 보던 형태예요. 주어 뒤에 짝대기 부연 설명이 좀 콤마콤마나 같아요. 여기가 동사예요. 주어랑 동사 사이에 삽입구 박아놓은 겁니다. 그럼 이 문화들인데 헤비 말 그대로 헤비하다 할 때 그 헤비죠. 사용을 어떻게 해? 누구세요? 사용을 헤비하게 하는 문화예요. 향신료를. 그 동남아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 동네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그 말을 태국 갔을 때 이 말을 배워봤어요. 마이사이 빡치. 고수 빼주세요래요. 아니 빼라 그래도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이게 씨발 국수를 씹는 건지 고수를 씹는 건지 볶음밥을 먹는 건지 풀을 먹는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베트남 쪽에서 한번 당하고 태국에 갈 때는 그 말을 외워서 갔어요. 그랬더니 좀 먹을 만한 맛이 나오더라고.
그 비누 맛 나잖아요, 비누 맛. 그죠, 그죠. 저 비누 아니면 약순 맛이 나요. 근데 뭐 먹다 보면 맛있다면서요. 넌 먹어요? 먹는 사람들은 고수만 뜯어 먹어요. 이렇게 앙 써요. 그래서 뭐 푸바오요 이러거든요. 아무튼 그럼 향신료를 가장 심하게 많이 사용하는 문화권들 하고 동사 부분 살짝 엿보고 오면 come from. 얘네들은 어디 애들이야? warmer climate. 따뜻한 기후, 온대 기후 애들이란 얘기가 되겠죠. 따뜻한 기후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봅시다. 이렇게 향신료 빡시게 쓰는 애들 think of garlic.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이에요. 마늘하고 black pepper, 후추요. of Thai food. 아니 얘네들도 고수가 문제예요. Thai food. 풀이 문제라고 풀을. The ginger and coriander of India. 얘가 고수예요. 코리안다. 얘가 고수입니다. 코리안다. 그리고 진저는 생강. 요새 진저는 디저트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저 브레드? 생강, 있어요. 이렇게 커피빵 같은 건데 약간 생강향 들어가는? 있는데 되게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나 안 먹는 거 있어요. 생강 들어가는 향 나는 거. 남들은 되게 맛있다고 먹는 거 있는데, 몰라요. 아무튼. 그러면 인도에 생강하고 고수요. 인도도 가면 안 되겠군요. 이 새끼들도 저기 코리안다군요. The Chili Peppers of Mexico. 이번엔 어디에? 멕시코에 칠리페퍼니까 매운 고추. 근데 매운 고추는 베트남 고추인가가 최강 아니에요? 진짜 요만하게 생긴 거, 새끼손가락 반마디만한 거 하나 들어가면 뒤지던데? 음식점에서 하다못해 찜닭집 같은 데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빨간 고추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마른 고추 같이 생긴 거. 그게 그쪽이거든요. 베트남 고추, 태국 고추. 근데 걔네들이 그냥 얘네들을 개봉하지 않고 이렇게 퐁당하고 집어 넣어놨을 때 그 정도 매운맛인데 그 고추를 배를 갈라서 집어넣잖아요. 그럼 고추 씨가 다 퍼지잖아. 존나 매워져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이렇게 뭐 찜닭 같은데 이렇게 들어있는 빨간 고추를 한번 드셔보세요. 재밌는 느낌이 들 거예요. 유명인 씨발 새끼 이러면서 극락을 보고 올 수 있어요. 진짜 존나 매워요. 그거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모르고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당근인가? 대충 당면 사이에 섞여 있었다고. 당면 면발 사이에 이렇게 면 사이에 이 빨갛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당면이겠지 뭐 거기다 뒤질 뻔했어요. 이거 where bacterial spoilage is bigger issue. 얘는 아까 보셨듯 박테리아의거든요. 보통 형용사형이면 적인 붙여도 비슷해요. 그럼 박테리아적인 스포일리지는 상하는 걸 똑똑한 말로 뭐라고 하죠? 좋아요. 그거 갑시다. 그럼 박테리아로 인한 부패가 bigger issue, 큰 문제인 지역이죠. 여기에서 콤마 where은 관계부사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there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는 박테리아 때문에 부패하는 게 아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자료 만들 때 이 부분을 안 지우는 이유는 이거라고 싶어서 그렇죠. 어차피 얘는 안 나와요. 6번 갑시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the most lightly spiced cuisines. 얘는 cuisine이라고도 있고 cuisine이라고도 읽어요. 맘대로 읽으세요. 그래서 얘는 cuisine은 요리예요. 요리. dish 같은 의미입니다. 음식. 그래서 쉬운 말로 쓰면 dish이세요. 그럼 가장 lightly spiced, 가볍게 조미료가 들어가는 요리들. 그리고 똑같아요. 여기가 주어고 짝대기 건너뛰어보면 여기 동사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요리는 어떤 동네? Those of 요리들이에요. Scandinavia and Northern Europe. 스칸디나비아랑 북유럽 애들은 양념을 별로 안 해서 먹는데요. Are from 얘네들은 어떤 동네 애들? Cooler climates. 시원한 서늘한 기후대의 애들이다. Our uniquely human attention. 얘는 살짝 조심합시다. human은 인간 말고 얘가 형용사도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혹은 인간적인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uniquely human attention이 쓰인 이유는 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 human 형용사가 attention 명사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고유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관심 혹은 인간의 관심이요. To flavor. 이 향신료 혹은 맛과 향에 대한 관심은 in this case the flavor of spices 콤마 부연 설명해요. 맛인데 맛이나 풍미 향에 대한 관심인데 이 경우에는 향신료의 향 혹은 맛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turn out to have reason이네요. reason 여기는 그냥 쭉 갑시다. 얼마 안 긴데 형광펜을 쳐놓은 이유는 뭐 두 가지고 일단 요 turn out은 이 형식 동사고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판명동사라고 부르는 애예요. 판명동사 해석은 뭐라고 하냐면 뭐뭐 이미 드러나다 밝혀지다 입증되다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뭐랑 똑같냐면 prove랑 똑같아요. turn out하고 prove가 뭐뭐 이미 드러나다 밝혀지다 라고 해석되는 이 형식 동사고요. 그리고 얘는 구조는 seem하고 똑같아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돼. 그래서 이 형식 동사라 여기 주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면 되는데 투부정사가 오면 되는데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죠? 이 형태는 뭐예요? to have pp 지금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인데 어떻게 쓰였어요? 완료 부정사의 형태가 쓰였죠? 완료 부정사는 to have pp고 어떨 때 쓰는 애죠? 얘는 요건 준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이면 to have pp는 얘는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의미해요. 동사보다 더 과거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디 있죠? 주어가 뭐였죠? 아, 여기 있네요. 우리의 인간적인 관심은 밝혀졌어요. 뭐 이거 이미 밝혀졌어요. 그리고 arise가 무슨 말이죠? 발생하다? 그렇죠. 등장하다죠. 그러면 뭐 emerged하고 같은 의미 정도 되겠네요. 나타났습니다. as a matter of. a matter of 뭐시기는 보통 그냥 아랫줄에 쓸게요. 밑줄에 들어오니까. 얘는 뭐뭐의 문제라고 보통 해석하죠. life and death. 삶과 죽음의 문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서 발생한 거예요. 자, 근데 입증이 된 건 현재예요. 뭐가 입증됐어요? 인간의 관심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라는 게 증명됐어요. 증명이 된 건 얘는 현재죠.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현재고요. 근데 인간의 양념에 대한 관심이 등장했던 거 얘가 의미하는 건 과거잖아요. 옛날에 등장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turns out to have a reason 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사실 준비를 해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이 문장을 절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거예요. 두 개의 절로 바꾼다면 turns out that 대절 이미 밝혀졌다 해도 괜찮아요. it seemed that처럼 똑같이 해도 대절을 받을 수 있어요. it 그리고 과거로 써야죠. it arose as a matter of 선생님이 씁시다. life and death 요렇게요. 뭐 주어는 너무 기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동사, 주어, 동사 절이 두 개인 형태 이렇게 쓰면 절이 하나인 형태인데 여기는 현재 여기가 과거이니까 절을 하나로 바꿀 때 여기 현재 과거를 의미해 줘야 되니까 to have pp의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리고 37번 갑시다. 왠지 이렇게 넘어가니까 많이 한 것 같고 기분이 좋은데요?
33번부터 출발했는데 37번인데? 오, 기분이 좋은데? 봅시다. 1번. In order to bring the ever-increasing cost of home care for elderly, 오, 왜 이렇게 길죠? And needy person under control, 요까지가 in order to 부정사 구. 이거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구절을 최대한 간단하게 쪼개보면요. 가져오기 위해서거든요. 이거를 어디에 가져와요? Under control. bring의 목적어를 통제하에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목적어가 좀 긴 겁니다. 그럼 목적어 덩어리 보시면 ever increasing 여기에서 ever은요. 그 끊임없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끊임없이 계속. 그럼 ever increasing은 계속 끊임없이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뭐의 비용? home care for 집에서 돌보는 비용이네요. elderly 연세가 많고 and needy person needy는 도움이 필요한이거든요. 도움이 필요한 혹은 어려움에 처한이에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혹은 연세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집에서의 케어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어디로 가져와요? Under control. 얘는 통제하에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이 비용을 통제하에 두기 위해서 너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니까 적당히 억눌러 주기 위해서 managers of home care providers 매니저, 경영자나 관리자 정도 되겠네요. 요거에 홈케어 집안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가정 내 보살핌을 공급하는 그 서비스의 관리인들 혹은 경영자들은 have introduced 도입해왔다. 여기서 introduce는 도입하다라고 해석합시다. 도입해 왔습니다. Management Systems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need를 needy person 나이가 많고 도움이 필요한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의미 하나만 적어놓읍시다. 예, 그 도움이 보통 필요한 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이 의미도 요양보호사 같은 사람들이 보호하는 느낌 같은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아니, 그 말인가? 하긴 보통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난하긴 하죠 나처럼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일단 쉬었다 합시다. 경위는 누가 돕죠? 사회교육과로 오셨어요. 사회학과로 오셨어요. 네. 제가 옆에 영문학과 나왔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왜 영어 방송을 말했군요. 네. 영어랑 수학 알려서 밥 벌어먹고 살다가 그냥 씨발 그냥 학원 간단해. 독재주의. 학원 사람 따라야겠다 이러고 이제 학원에 그 학원 강사 이력서 구인직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이력서를 한번 올렸거든요. 근데 개 또라이 같이 올렸어요. 희망 과목 영어 수학 아무거나. 희망 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거나. 네, 시켜주는 거 할게요 이러고 갔는데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근데 지금 원장님 한달에서 수학이랑 영어랑 아무거나 하는 거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영어 선생님을 뽑고 있어서요. 그래서 영어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석탄 그랬어요. 씨발. 돈이 달라 돈이 개빡쳐. 근데 영화 이거거든. 돈이 달았어요. 영어나 수학이랑 영어 절평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절평 되면서 영어 바꾸기 씨발 애들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죽여야 되지. 너 그거 들었어? 1학년에 사회학을 하고 왜 이렇게 그 사람이 그래서 중간에 집에 들어와. 안 된다. 하나도 기분. 나 포도 젤리 오늘은 성훈 씨가 어떤데? 전화가 있어서 힘들어.
그 교무실 전용 화장실이 있었거든? 그걸 건물 저기 다린 아저씨가 문을 잠갔다? 그래서 교무실에 있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4층까지 올라와야 돼. 개빡쳐. 오줌 싸려고 5층을 올라와야 돼.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 어저께도 집에 1시쯤 갔거든? 아닌가? 어제 몇 시에 갔지? 기억도 없어. 어제 몇 시에 갔지? 1시쯤 갔는데 그때까지 화장실에 한 번도 안 갔어. 너무 올라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갔어. 그래서 어, 한 1시간 동안 고통받으면서 아 씨발 올라갔다 갈까? 아니야 30분만 참아볼까? 막 이러다가 결국 집에 가가지고 집에 차에 내려서 존나 뛰어났어. 아니 야 말이 돼? 야, 일을 하는 공간에 화장실이 없는 게 말이 되냐고. 씨발, 내가 저기, 저 관리인 아저씨 방 앞에다가 요강을 놔버릴까, 진짜. 아니면 저기 페트병에, 1.5리터 페트병에다 오줌 싸고 거기 담아가지고 깔아줄까? 문 좀 열어달라고? 무슨 짓을 해, 열어주지? 않고 열받잖아. 아, 우리가 무슨 노숙자야? 노숙자 빈 창고에서 뭐, 거기에 우리가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월세를 낼 텐데, 원장님이. 아니, 씨발, 멀쩡히 있는 화장실에 문을 잠가버리면 뭐, 아니면 뭐 1층, 2층 어디 열어주든가 갈 수 있게. 지는 문 따고 들어갈 거 아니야 화장실 문을. 거기를 지는 갈 거거든. 개빡치네 생각하니까. 물어볼까? 아저씨 어디로 가요? 이러고. 아 근데 그 양반 되게 영감님인데 되게 겁나 툴툴거리고 막 맨날 막 사람 보고 자꾸 막 뭘 가르치려고 든다. 보면 일단 막 맨날 이래. 어? 아 그렇게 해주니까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 모르는 사람한테 원래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모르는데 안 친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그 철저한 타인한테는 진짜 싸가지 없게 하거든 원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나한테 닿는 사람. 그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 타인인데 규칙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떤 이유건 간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단 되게 선량하게 대한단 말이야. 근데 그 뭐랄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착하게 대해주면 뭐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좀 호구작교거든. 그래서 내가 저 양반 한 1년 정도는 막 말을 잘 들어줬어. 그냥 뭐 알았다 알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옛날에 계셨던 그 허지민 선생님이라고 되게 성깔 어마어마한 여자쌤이 있었거든? 그 사람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저 영감탱이 저 새끼 저거, 내가 되게 만만하게 대해주니까 저 지랄 하는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길래, 아니, 뭐, 씨발, 나만 갖고 지랄이야. 날이만 날마 짜증나 죽겠구만. 씨발, 진짜 족같은 데가 내가 때려치든 가야지. 뭐요, 뭐. 내가 이랬거든. 그들은 말 안 거. 내가 족같아 죽겠네. 씨발 거려. 막 이랬거든. 뭐, 씨발, 사람 가려가면서 지랄 연병을 떨고 자빠졌어. 왜? 내가 이랬거든. 그대로 말 안 걸더라고.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인사를 하면 지가 인사를 받아. 나보다 나이는 많이 처먹긴 했는데, 야, 그래도 어쨌거나 뭐 오가면서 보는 사이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응. 이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씨발, 우리 애비야? 하다못해 우리 아빠 친구야. 야, 씨발, 우리 아버지 친구 나한테 존댓말해. 씨, 뭐해, 저게. 그래서 그 뒤로는 근데 나는 근데 사람 마주치면 인사는 해주거든.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러고 간다. 씨, 진짜 맞을 것 같았나. 너무 웃기잖아, 사람이. 그 뒤로는 한마디도 시비를 안 걸어. 그전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뭐 어떤 우리 학원 선생님이 주차를 이상하게 했어. 그럼 나한테 먼저, 아이, 그 학원 선생님은 말이야. 뭐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원장이에요? 내가 이랬거든. 1층 가서 얘기해서 1층 가서 내가 이제 저는 이랬다? 근데 이제, 모르죠. 왜 그러셨는지, 막 이랬더니, 맨날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언젠가는 막, 그 학원 선생님들 말이야, 막, 맨날 뭐 커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다가 컵 놓고 그거 다 원장님이거든? 그거. 맨날 담배 꽁쳐버리고 말이야. 전 아닌데, 저는 담배 꽁초가 나오질 않아요. 저는 여기 꽁초가, 이게 꽁초를 이렇게 버릴까요, 제가? 이렇게 보통 웃으면서 얘기해주니까 자꾸 지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언젠가 내가 되게 빡친 날이었는데 그냥 잘못 걸린 거지, 그 양반도. 같이 그냥 빡쳐있는데 뭐 시덥잖은 영감탱이가 자꾸 보자마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서 아이, 씨발. 물어뜯었지. 아, 그대로 편해졌어요. 야, 독일동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잘해주지 않아. 음. 독일동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잘해주지 않아. 자, 일단, 근데 넌 독일동을 어떻게 하냐?
둘리가 내 나이만큼 먹은 애,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거거든, 둘리가? 아, 그래요? 너도 둘리를 알아요? 그래? 신기하다. 아, 막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고 이딴 것 때문에 그런가? 어. 아, 그거 몰라요? 그거 한 2000년쯤에 유행하던 밈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 중반? 아니야. 2000년대 더 됐구나. 2000년 나도 꼬맹이구나. 2010년쯤? 뭐 영화 같은 데 나오고 그랬어요. 아, 너네가 몇 살인지 알아. 내 고향이랑 같은 나이잖아. 너네 나이는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애들 나이 계산하기 되게 귀찮았거든. 그래서 아 잠깐만 2007년생이면 몇 살인 거야? 막 이랬거야. 아, 근데 너네는 쉬워. 그 전이 더 어려웠어. 막 98년생 이러면 가만히 진짜 지금이 2000 뭐 예를 들어 2013년에 99 97년이면 37 20살인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는 편해. 어이구. 이제는 그냥 내 고양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한 5년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얘가 고2니까 뭐야 2010년생이야? 2살 중3이네? 이게 돼 이제 그게 돼. 그래서 이게 노묘를 기르는 나름 그 뭐랄까 보람이 생겼어요. 그 새끼 한 달에 나보다 돈 많이 쓸 때도 많아요 걔가. 진짜. 자 갑시다. 2번 These systems specify task of home care workers. 지금 여기서 말하는 these systems는 얘가 여기서 말한 systems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뭐 살짝 딴 얘기지만 그 독해 수업할 때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this나 this는 무조건 앞문장에 있다. 그리고 앞단락에 뒷덩어리 앞 내용을 붙이는 거다. 이렇게. 이러한 시스템들은 specify, 특정하다, 구체화하다예요. 여기서는 뭐 구체화하다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얘네들은 task, 임무, 업무를 구체화시킨대요. home care workers, 네,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목적어하고 여기가 time and budget available.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짧게 잘라볼게요. 두 번째 목적어 덩어리가 여기네요.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홈케어 워커는 그 집안에서 돌보는 역할을 하는 노동자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아까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까먹었다. 아니요, 그거 말고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의 일을 구체화한대요. 그러니까, 자, 고객의 집에 가면 이거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고, and the time, and budget. 동사 지금 같이 묶여 있으니까 시간과 예산도 구체화 시켜놓는 거야. 쓸 수 있는 돈은 이만큼입니다. 한 집에 가면 얼마 동안 시간을 소비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time and budget, 시간과 예산인데 이용 가능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네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은 이만큼이에요. 라는 걸 구체화시킨대요. 그리고 electronic reporting systems, 이런 걸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만 electronic은요. 전자라고 해석해요. 전자. 혹은 전자 내지는 전기로 작동, 아니야, 전자라고 쓰죠. 전자라고 할게요. 전자고요. 얘는 반대말은 아닌데 그냥 참고로 얘랑 비슷한 단어 있죠. 이고 electric이요. 얘는 전기예요. 전기. 그러니까 electric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전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전자제품은 그러니까 electric product라고 하지 않아요. electronic product라고 하지. 전자는 electronic이고 전기가 electric이라서 여기서 엄밀히 보면 전기로 보고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전기를 어떻게 보고해? 근데 여기서 electronic 하면 전자적이니까 컴퓨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무리 문형이 지랄맞게 문제를 내도 이걸 내진 않겠죠. 너무 치사하잖아 이거 진짜. 짱치사한 거거든요. 이런 건 근데 어학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토익이나 토플이나 테스트 시험에 나오는데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하기엔 좀 초보자면 그렇다. 치졸하지 않나? 아무튼 전자보고 체계가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requir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오형식 목적격 보어네요. 목적어들이 투부정사할 걸 요구해요. report 보고하세요. on their activities and the time spent. 여기에서 오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내용.
그래서 의미상 어디 어디에 뭐예요? 대한, 대해 이렇게 about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자신들의 네가 한 활동과 네가 시간을 쓴 거. time spent는 뒤에서 꾸미는 spent가 과거 분사죠. 당신이 소요한 시간, 소모한 시간도 보고하세요. 라고 요구한대요. 이 사람들한테. Thus making the decision of time and money visible. thus의 품사는 뭐게요? 부사. 네. 얘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묻는 거예요. 그래서 thus는 부사고요. 여기는 지금 분사 구문이거든요. 이 패턴은 저기 일단 요 모양새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thus나 therefore에는 ing가 옵니다. 왜냐하면 분사 구문이라는 건 개념상 접속사, 주어, 동사를 한 단어로 바꿔놓은 거죠. 그러면 얘를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접속사가 살아나고 and thus 주어가 시스템스죠. They make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는 겹치니까 생략해도 괜찮겠네요. and thus make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thus make 이렇게 써버리면 요건 잘못된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require 첫 번째 동사가 있고 콤마 찍고 thus 동사를 또 쓰면 안 돼요. 그럼 동사가 두 개인데 절이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는 모양새가 되죠. 그래서 동사를 쓰고 싶으면 앞에 접속사를 박아야 돼요. thus는 부사예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석해보면 주어 형태가 주어 동사 콤마 ing 분사 구문이니까 and로 이으면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make distribution 만듭니다. time and money네요. 시간과 돈의 분배가 어떻게 되게 만들어요? 이만큼이 목적어 visible 목적격 부호 make 목적어 형용사예요. 목적격 부호 목적어를 visible 눈에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And in the perception of managers 여기는 지금 삽입구예요. 그럼 삽입구 건너뛰고 문장 구조만 보면 visible and controllable 형용사 and 형용사 make의 목적격 보어 병렬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게 그리고 통제 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내용 집어넣어 보면 in the perception 인식에서는 관리자들이 인식하기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시간이랑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확인 가능해. 왜? 전자로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그리고 내가 통제 가능해. 당신은 왜 시간을 조금 쓰셨죠? 돈을 많이 쓰셨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얘기네요. This in the view of managers. 주어, 동사고요. 마찬가지로 콤마 삽입구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has contributed to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contribute to 기여하다 하면 되겠네요. resolution은 해결 혹은 해결책이죠. 얘는 결심이라는 말도 돼요. 아니면 뭐 토론 같은데 주제, 결론이나 주제라는 말도 되고요. 얘는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라고 관리자들의 관점에서는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the home care workers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 노동자들이 있죠. 그럼 요양보호사 그 개개인들 정작 일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면에 이분들은 may perceive their work 그들의 일을 인식하게 된대요. Not as a set of separate tasks to be performed as efficiently as possible. 조금 길어요. Not A, but B꼴입니다. 요만큼이 A 덩어리, 요만큼이 B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분들이 인식한 거는 as는 뭐뭐로서예요. A set of는 1년의예요. 1년에 분리된 task, 업무죠. 과업이에요. to be performed,
수행될 과업이겠네요. to be, pp, 투부정사, 수동태 같은 애들은 항상 주의합시다.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과업입니다. as possible이네요. 가능한 한, 최대한, 뭐뭐하게 형태죠. 그럼 수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수행해야 돼요? 가능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but as a service 무엇이 되었어요? 서비스가 되었대요. to be provided 똑같네요. to be pp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to a client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죠. 그리고 with whom they may have developed a relationship 여기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전치사 with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는 완전할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they 주어 have developed가 동사 목적어 있죠. 완전한 절의 형태예요. 그럼 왜 with가 들어가야 돼요? develop a relationship 관계를 형성했어요. 여기에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치면 누구랑 관계를 형성해요? 고객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럼 develop a relationship with a client가 될 거예요. 고객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고객 이렇게 갈 테니까 with whom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제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인식하게 돼요. 자신들의 업무를 분리된 하나하나의 일인데 가능한 효율적으로 처리돼야 될 일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일을 할 거야. 당신은 그냥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물론 뭐 사명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일이잖아.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돈을 쓰든지 이 사람을 돌보고 뭐 식사를 뭐 제공하고 청소를 뭐 해주든지 몸이 불편한 분 같으면 그런 하나하나에 수행되어야 할 과업이야. 가능한 효율적으로 해야겠지. 내 일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서비스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된대요. 그리고 고객이고 이 고객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어떤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를 사람들이래. 왜 보통 요양보호사들은요, 아주 말하자면 보호받는 대상자가 아주 지랄 맞지 않으면 통상 꽤 오래 계시거든요, 한 집에. 그래, 친한 사람이랑 있어야 편하잖아, 서로서로가. 그러니까 이미 관계를 맺었을지도 모르는 이 고객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서 인식되게 되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이렇게 야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약간 좀 서비스 정신도 가지고 내가 이분하고 관계를 맺었으니까 뭐 이런 일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This includes having conversation with clients and requiring about the person's well-being. 이것은 포함합니다 하고요. include는 ing 목적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병렬 구조 첫 번째 목적어 and 두 번째 목적어 병렬 구조 ing and ing 주의해 주시고요. 그럼 having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겁니다. with clients 고객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될 거고요. and inquire는 묻다죠. ask랑 같은 거. ask about person's well-being. well-being은 통상 뭐 행복, 복지, 뭐 안녕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녕을 묻는 거니까 안부라고 좀 의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묻는 것도 포함하게 돼요. Restricted time and requirement to report 제한된 시간 첫 번째 주어 and the requirement 요구 조건이네요. to report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건. 이 두 가지 주어는 may be perceived 인지될 수도 있습니다. as obstacles 장애물로요. that make it impossible to deliver the service that is needed. 그래서 요만큼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중요 표시 하나 해놓고 친 이유는 여기에 it 가목적어 여기 투부정사가 친 목적어 구조죠. 뭐하냐? 근데 왜 괄호 쳤어요 멍청아?
이렇게 갑시다. 그래서 make가 오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오긴 하는데 it은 구라 목적어. 그리고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 그럼 대절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가 되겠고요. 봅시다. 그럼 이제 시간도 제한돼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사지가 불편한 뭐 할아버지야. 근데 막 몸무게가 90kg야. 목욕시켜야 돼. 개 힘들 거 아니에요.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근데 시간은 한 집에 가가지고 50분만 쓰래요. 어떻게? 그리고 너 뭐 했는지 보고하래요. 그러면 인식될 거예요. 장애물로 인식될 겁니다. 대절하는.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진 목적어 하는 것이. deliver the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이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데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F에서 시작하는 괄호가 너무 길 테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하나 덩어리를 막아놓읍시다. 짧게요. If the management systems are too rigid, 만약 이렇다면이네요. 이 관리 체계가 너무 rigid는 엄격한, 단호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게 되면 this may result in 이건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뭔가 좀 써먹을 게 많네요, 여기. 네, 이렇게. 일단 여기 앞에다가 in을 달아줘 볼게요. 필기하기 편하게. 일단 얘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혹은 동명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는 여기 있어요. becoming 얘가 동명사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home care workers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게 되는 것이에요. 얘네들이 요거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해석을 해볼까요? 결과를 낳는다야 이 뭐랄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됩니다. 되는 것을 야기해요. 이런 결과를 유발해요. become overloaded. overload는 과부하된 그냥 여기를 씁시다. 네, 과부하된이고 demotivated는 motivated가 동기부여가 된 거죠. D는 반대말이죠. 그럼 동기부여가 안 된? 무슨 좋을까요? 의욕을 상실한 이게 좋겠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니까 의욕을 상실한 상태가 becoming 되는 것이라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38번 올라기네요. 39번은 좀 짧은 거 했는데 그놈이네요. 그럼 38번 일단 해봅시다. 20분이니까 제가 뻘소리를 안 하고 빨리 하면 충분할 거예요. 봅시다. It is a common assumption that 여기 가주어, 여기가 진주어. 대절이라는 건 common, 흔한, assumption, 가정이다죠. 그리고 대절은요. Most vagrant birds 이 단어가 좀 어려울 거예요. 얘가 길을 잃은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동물이면 무리에서 떨어진 뭐 새들도 무리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뭐 그런 새예요. 길을 잃은 새는 are ultimately be doomed에서 끝나나요?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이 표현은요. be doomed는 보통 통상 뒤에 투부정사가 많이 따라오긴 해요. 그래서 주로 좀 나쁜 일을 혹은 불행한 일이 불행할 운명이다. 뭐뭐할 운명이다 정도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후보정사를 지금 굳이 쓰지 않았어요. doomed 하면 그냥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무리에서 떨어진 새들은 어떻다? are doomed. 죽을 운명입니다.
aside from the rare cases, aside from은 뭐뭐를 제외하고예요. 그래서 얘는 except for 하고 바꾸시면 돼요. rare는 아주 드문 희귀한이죠. 희귀한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rare라는 사례입니다. 얘는 뭐 헷갈릴 수 하면 헷갈릴 수 있겠지만 주의하세요. 사례하고 케이스하고 situation 상황은 when이 아니라 where 하고 다녀야 돼요. case where, situation where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들 관계부사니까 완전한 절 올 겁니다. 개체들이 be able to 부정사 그럼 할 수 있다네요. reorientate에서 orientate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방향을 정하다, 방향을 안내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방향을 지시하다라고 합시다. 이게 조금 더 낫겠다. 방향을 지시하다. 그러면 위는 다시죠. 방향을 다시 지시하는 거야. 여기서는 방향을 잡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방향을 다시 잡고 and return 동사 요까지네요. 돌아가요 to their normal ranges. 그들이 원래 돌아다니는 range는 범위죠. 왔다 갔다 하는 범위. 혹은 뭐 여기선 경로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좀 의역이지만. 얘들이 원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로로 돌아갈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길을 잃으면 무리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return 혹은 orientate 방향을 지시하다 아니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향한다. 목적어가 붙을 수가 없어요. 향한다, 집을 오세요. 방향을 지시한다, 집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방향을 지시한다, 방향을 가리킨다, 집을. 응? 이상하거든? 자동사예요. 걔도 자동사고. 주어 동사 붙기 없지만 완전한 절인 겁니다. In turn, 결국이죠. It is also commonly assumed that 여기도 가주어, 대절 진주어, 진주어라고도 assumed 추정된다죠. 앞에서는 is assumption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is assumed 살짝 말만 바꿨어요. 그러면 대절이라고도 추정돼요. vagrancy 아까 vagrant가 무리에서 떨어진 길을 잃은이었죠. 그럼 얘는 그거의 명사형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무리에 그만 쓰자. 쓰지 말자. 이거 있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길을 잃음 하면 되겠죠. 그럼 길을 잃는 것 itself is 얘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거든요. 하는 일 없죠 이 새끼. 백수 새끼처럼. 그럼 마치 부사처럼 하는 일 없는 제귀대명사는 제귀대명사의 용법 중에 강조용법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보통 해석은 그 자체로 아니면 스스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 자체로 하고 가자. 그럼 무리에서 이탈한다는 것 그 자체로는 is a 뭐다? relatively unimportant 상대적으로죠. relativelly는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biological phenomenon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페노메논이 단순가요, 복순가요? 그랑 뭔가 비슷해. 온하고 논, 이로 끝나는 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복수는 뭐겠어요? 아까랑 똑같아. 박테리, 그렇죠. 페노메나. 박테리아가 복수였죠. 그래서 복수는 어떻게 하죠? 페노메나, 얘가 복수. 적기를 최소화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 중요한 얘가 왜 생리적이 됐어? 생물학적 현상이다. 이거 단수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잖아. 단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 봐봐요. 여기 어가 붙어 있으니까 페노메나 쓰면 좆되는 거예요. 그죠? 나름 강조를 해볼까요? 요렇게 붙어 있는데 페노메나 하면 안 되고요. 심지어 동사도 is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주어, 비동사, 명사가 왔는데
얘가 지금 주격보어가 명사면 둘이 이퀄이어야 되거든요. 주어가 단수면 주격보어도 단수여야 쌍이 맞아요. 그리고 this is undoubtedly true for majority of cases. 이것은 undoubtedly는 눈치상 이런 말이겠죠. 의심할 여지 없이. 얘는 분명히 사실이다. For majority of cases, be true for 하면 어디에서 사실이다. 뭐뭐에 있어서 사실이다. majority는 다수죠. 다수의 상황에 있어서 사실이에요. As the most likely outcome of any given vibrancy event. 여기에서 as는 뭐뭐한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처럼이나 듯이. 그렇기 때문에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대충 느낌이 뭔 말이냐면 이건 분명 사실이야. 여기서 이건 뭐예요? 문장이에요. 이렇게 표시를 할까? 대절이요. 그러니까 이게 3번 문장이니까 그냥 앞문장 할게요. 앞문장 대절. 앞문장의 대절 하나죠. 그 새가 무리해서 이탈했다는 거 그 자체가 별로 유의미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그 사실은 분명 이건 분명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는 것처럼 혹은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에는 왜냐하면 얘네들 다 그냥 죽을 거거든. 죽기 때문에가 낫나요? 죽는 것처럼. 둘 다 괜찮아 보이네요. 뭐뭐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most likely는 있을 법한이거든요. be likely to 부정사할 때 그 likely예요. 그리고 있을 법한, 할 법한이에요. 그래서 possible, probable 하고 같은 말입니다. 가장 그럴싸한 결과예요. 무엇의? vibrancy 이벤트는 길을 잃는 사건이겠죠. 그 어느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한 마리가 길을 잃는 사건에서 가장 있을 법한 결과는 바로 대절이래요. The individual will fail to find enough resources. 이 개인은 그러니까 개체라고 합시다. 이 개체에는 실패할 거야. Find resource, 자원을 발견하는데 먹을 거든 물이든 and 그리고 뭐야 이게 or be exposed to inhosp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주어 생략돼 있네요. individual. 그 무리에서 이탈한 녀석은 어떻게 될 거다? 아이씨, 밀도 빠져있네, 이씨. 그럼 위에다가 씁시다, 위는 이번에. 죄송해요. 그럼 이놈은 will be exposed, 노출될 겁니다. 어디에? inhospitable. hospitable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 잘한다. 얘는 우리 지문에 꽤 나와요. hospitality라는 명사를 기억해 놓으세요. 얘는 환대예요, 환대. 잘 맞아주는 거, 환영해주는 거. 그럼 hospitable은 환영하는 거죠. 그럼 이는 안 환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적대적인 일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은 단어는 hostile이에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 느낌이 비슷해요. hostile은 적대적인. 그러니까 inhospitable 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럼 환대적인 환경적인 조건에 노출돼요. and perish 죽다예요. 보통 동물한테 씁니다. 사람한테는 perish라고 안 써요. 그러면 요까지가 개절이었어요. 이 개체는 충분한 자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죽는다. 이게 뭐예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올라가면 하지만 there are many lines of evidence to suggest 하지만 many lines of evidence가 있대요. 여러 줄의 증거죠. 그러면 증거가 여러 줄이야. 줄을 쌓아놔도 몇 줄이 나오면 많다예요. 그냥 many evidence랑 같아요. to suggest는 여기서 뭐 시사하다라고 해석합시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제시하다. 대절이라는 걸 시사한답니다. Vibrancy can, on rare occasions, 이 무리에서 이탈하는 사건이 드문 경우에, 거의 없는 경우지만 드문 경우에
dramatically alter, 극적으로 변경할 수 있대요. The fate, destiny 같은 말이죠. 운명이에요. population, 뭐 인구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종이라고 해석을 해봅시다. 이 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대요. 아, 여기서 뭐라고 하죠? 개체수라고 할까요? 개체수의 운명 좀 이상한데. 그 무리의 개체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러기가 V자로 나가는 게 기러기 아닙니까? 그죠? 철새 중에. 아무튼 뭐 기러기 식구가 뭐 패거리가 30마리 있으면 그 30마리 패거리의 운명이에요. species, 종의 운명. 그냥 요렇게 갈까요? 하나 묶어놓읍시다. 덩어리가 조금 길었으니까. 그럼 패거리의 운명, 종의 운명, 아니면 전체 생태계의 운명까지도 심지어는 바꿀 수 있대요. 뭐가요? 이 migrancy, 무리에서 새 한 마리가 이탈하는 것이 라는 것을 시사하는 많은 줄의 증거가 있대요. 다량의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탈해서 굶어 죽는 게 엔딩인데 가끔은 뭔가 굉장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Despite being infrequent, 이 표현은 익숙치 않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를 굳이 절로 바꾸면 although 단순이야 복순이야? They are not frequent. They are infrequent네요. infrequent 거든요. Although they are infrequent. 얘네들이 흔하지는 않지만인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분사구문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문법 시간에 양보의 부사절은 분사구문으로 안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줄이고 싶으면 despite 동명사 형태를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새가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 내는 걸 꽤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 그냥 despite being infrequent 흔치는 않지만 짤막하지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these events can be extremely important. 이러한 사건들이 존내 중요할 수 있대요. 웬절하면 when viewed 접속사 플러스 분사구문해도 괜찮고요. 대명사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When they are viewed예요. 라고 이해하셔도 괜찮네요. 이게 보아졌을 때. 잠깐만요. 갑자기 느낌이 쎄했어요. 아니 가끔 수업 다 했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진짜 좀 좌절이거든요. 보아졌을 때 at time scales. time scale은 시간의 척도인데 그냥 시간이라는 척도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보아졌을 때, 관찰되었을 때야. 시간이라는 척도인데요. over which 이 척도는 어떤 척도냐? ecological and evolutionary processes. ecological 생태적인이죠. 그리고 진화적 과정이네. 그럼 전 생태계적인 어떤 과정이나 흐름이 unfold는 말 그대로 펼쳐지다예요. 근데 생태까지 하면 규모 느낌이 좀 나지만 진화라는 과정이 펼쳐지는 그동안의 시간 척도예요. 그럼 얼마나 긴 기간이냐? 진화가 일어나야 돼. 최소한 뭐 몇백 년, 천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주 길고 광범위한 시간 척도에서 보아졌을 때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된대요. 6번. The most profound consequences of vagrancy. profound는 심오한, 막중한, 막대한 이런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는 깊이 있는 심오한, 그럼 중요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consequence는 결과죠.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무리에서 이탈하는 것의 가장 심대한 결과는 relate to 뭐뭐와 관련되다죠. establishment of new breeding sites. 확립이네요. 이렇게 명사 덩어리를 조금 묶어봅시다. enumeration routes and wintering location. 이렇게요. 그럼 가장 중대한 결과는 요 세 가지랑 관련이 있대. establishment는 확립이나 설립이죠. 내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new breeding sites. 보통 breeding은 번식, 사이트는 장소죠. 그럼 보통
번식을 하는 장소면 내가 거기서 번식을 하고 알을 낳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번식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 치면 육아 장소이기도 할 거예요. 내가 새끼를 낳고 털을 잡는 그런 장소를 내가 확립하는 거야. 자리를 딱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철새의 경우는 이주를 하죠. 철새들의 경우는 이주의 경로일 수도 있고요. wintering location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주를 하는 경로가 바뀔 수도 있고 윈터링은 겨울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나는 그 뭐라고 하면 좋죠? 그 옛날에 우리 막 그 뭐죠? 고전소설 같은 데 가면 흥부전 이런 데 강남 갔던 제비가 박씨 물고 오잖아요. 제비가 강남을 가는 건 월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윈터링은 월동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겨울 나기. 아 힘들다. 그리고 7번 Each of these can occur. 이러한 것들 중에 각각의 일들은 발생할 수 있어요. through는 통해서 by하고 같아요. different mechanism. 메커니즘은 시스템 아니면 작동 기제나 원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작동 기제, 원리, 시스템, 체계. 서로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서로 다른 작동 기제를 통해 발생할 수 있고 and at different frequencies 다른 정도의 frequency는 빈도죠. 다른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데 and they each have 그런데 얘네들 각각은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얘네들 각각은 have their own unique importance. 그것들 자체의 아주 고유한 독특한 중요성을 지니더라. 어거지로 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뭐야? 숙제를 적을 공간이 없어 왜? 뭐 숙제는 알아서 잘할 수 있죠? 이제 봐봐요. 사과책은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워크북만 끝났나요? 그러니까 워크북은 끝났죠? 그러면 문제를 슬렁슬렁 취미생활로 풀면서 모고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쵸? 그리고 이제 벌써 38번까지 갔으니까 한 21번 까먹을 때 안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합시다. 그 사실 문제는 나중에 시험 좀 뭐라고 하죠? 시험이 임박했을 때 몰아서 때려 풀어도 금방 풀거든요. 사실 지금은 조금 복습을 하면서 내용하고 문법 같은 거 정리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4월 0일 화요일 그럼 숙제는요. 이거 다 하라 그러면 욕할 거죠. 38번까지 워크북. 아, 너네 거의 숙제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럼 1, 2, 3, 4, 총 5지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문 5개. 근데 오셔야죠. 21, 24, 29 그러니까 5지문. 토요일날 오세요. 토요일날 못 오냐? 예. 수클? 수클을 빨리 풀고 와. 왜? 아, 일단 여기 5지문 워크북 좀 해가지고 오시고. 아이씨, 그러면 저기 이걸 할 수가 없는겨? 그냥, 다른 공간에다가 좀 죄를 넣어. 야, 그러면, 그래, 저기, 언제라도 시간을 맞춰가지고 한번 와서 하자. 왜냐면, 이거 안 오면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어쨌든 강제성 부여의 측면에서. 별로 강제성도 없었던 쌍두면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뭐가 잡혀 있어야 좀 더 할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야, 이걸 그냥 화요일 날 검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리언아, 안녕. 어. 화요일에 검사를 하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안녕 하면 처음 본 것 같으니까 안녕. 네, 시다 고생하셨어요.